오늘 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가져오신 부분은 아무래도 코스피 2,800을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것인가, 여기에 주목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유가증권 시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이 신고가 랠리를 이끌 만한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 어느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갈 것인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고 계신데 전문가님 의견 어떠세요? 일단은 지수가 계속해서 조금 상승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정말 거의 약 한 3년 만이죠. 코스피가 또 이제 이 3단 저항 구간 좀 뚫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크게 체감은 많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또 한정적인 종목군 내로 수급이 좀 쏠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종목은 전혀 안 가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가 이제 2,800을 뚫어주는 구간, 요 구간이 있어서 과연 이제 시장에 얼마나 이제 영향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시장을 좀 끌고 가주는 분위기가 나타나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신고가를 탁탁탁 쏴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빅테크 기업들이 좀 끌고 가주는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듯 하다가 오후에는 오히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즉 일부 종목들이 끌고 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끌고 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리고 뭐 방산, 이러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약간의 눈에 보이는 게 있는 종목들, 기업들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있는 종목들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실적이나 그렇죠. 뭐 이슈 말씀하시는 거죠? 실적이나 혹은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담보가 되는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워낙에 이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HBM에 대해서 또 계속적으로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확실하게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조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이제 뭐 자동차 쪽은, 완성차 쪽은 특히나 실적이 또 계속해서 안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내주면서 이제 또 확실한 또 이 IPO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루마니아 또 계약건이 또 K9이 최근에 체결이 됐죠. 네. 그리고 또 하반기 이제 또 9월 달에 폴란드 향으로 또 2차 계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오늘도 살짝 눌리더라고요. 뭐 하나시스템이나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이 살짝 눌리는데, 눌리는 구간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또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봤더니 뭐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찍히는 것들이 있는 기업들이구나. 워낙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결론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무언가 시선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확실하게 좀 이 부분을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점. 그러면서 결국엔 또 이 키워드, 성장 혹은 실적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6월달 지나가고 나서 3분기에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3분기에는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차오를 때 주도해주는 종목군이 나타나게 될 텐데, 결국에는 또 그 주도해주는 종목군들도 무언가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고 확실하게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군들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힘이 약해져 있고 지수는 이제 상단이 좀 들어가 있는 굉장히 약간은 이상한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찌됐든 싸져 있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많이 있을 겁니다. 대형주들이 좀 끌고 가고 있는 시장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조그만 종목들이 또 많이 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종목에서 한번 이 하반기까지 좀 상승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또 골라가 보는 재미가 오히려 지금 시기에는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의 시장 분위기는 뭔가 지수를 제자리에 묶어놓고 순환매 양상의 개별 종목 장세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대형주, 확실한 무언가가 있는 대형주가 이끌어주는 그런 장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이번 주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대형주 쪽에 실적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또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코스피가 또 끌고 가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종목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달에도 제가 뭐 종목 장세 이어질 거다 많이 강조를 들었고 네. 6월 달에는 5월 달보다 괜찮은 종목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러한 그림은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대형주 쪽에 수급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대형주는 어느 정도 이 숫자가 좀 보이는 그런 이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계속 쭉쭉쭉 치고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나타날 텐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또 상대적으로 덩치가 조그만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그림이 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단에 이제 눈에 보이는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접근을 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또 덩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확실하게 또 찍히면서 확실하게 또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시장에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 수급을 그대로 받아주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 지금 그것 또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양측으로 다 시선을 열어두셔야 되겠습니다. 탄탄하게 지수를 끌어줄 수 있는 대형주 쪽도 그리고 또 이슈라든지 실적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실한 무언가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중소형주 쪽으로도 바벨 전략 같이 좀 세워주시면 더 좋은 이 시장을 이겨내는 전략이 되겠네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 반도체기는 한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속 잘 갑니다. 그런데 소부장 섹터 내의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예전에는 뭐 CXL, 온디바이스 이렇게 키워드 공부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업 뭐 있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장소였다면 요즘에는 이 소부장 섹터 가운데서 뭔가 기준을 하나로 정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레거시를 그런데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잡아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쪽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3분기에는 반도체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결국 지금 시장은 눈에 찍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단은 워낙에 HBM 쪽에 대한 또 시선, 수요가 상당히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지금까지는 뭐 HBM이나 뭐 혹은 뭐 CXL, 온디바이스 AI 등등 해서 약간은 이제 미래의 키워드가 좀 맞춰져 있는 성장에 대한 키워드가 좀 맞춰져 있는 쪽으로 해서 상승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HBM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 레거시 쪽이 이제 또 3분기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지금 바로 주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HBM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HBM 수요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게 또 D램과 낸드 가격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 이제 또 키옥시아에서 낸드 감산을 또 그만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D램과 낸드의 가격은 이제 하반기에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내년에 오히려 이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다. 약간 이제 24% 정도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워낙에 또 지금 HBM 쪽으로만 또 시선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사실 반도체 레거시 쪽이 많이 쉬어갔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약간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예로 들어서 이제 STI 같은 종목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STI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이 최근에 한 3거래일 동안의 주가가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자, 지금 현재 반도체 레거시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확실하게 일단은 HBM 쪽으로도 수혜를 받으면서 D램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확실하게 하반기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는 반도체 레거시 쪽을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TA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플로 장비가 하반기까지 또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주권들로 이어지면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또 뛰어오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쪽을 봤을 때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이제 업황 기대감, D램이나 낸드 가격도 이제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러면은 성장과 캐시카우에 대한 안정성이 확실하게 좀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가 자체는 또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지 못한 반도체 레거시 쪽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주도적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쪽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반응이 지금 당장에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뭐 STI나 유진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또 반응이 조금씩 나오는데 아마 이제 7월 달로 넘어가게 되면 또 3분기로 넘어가니까 또 실적 시즌 이제 또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실적 시즌 기점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 중에 또 눈에 띄게끔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는 지금부터 해주셔야겠죠. 어찌됐든 지금 이 주도주 종목군들 중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HBM 쪽으로든 혹은 뭐 CXL, 온디바이스 AI든 계속해서 이 성장 키워드에 맞추어서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D램, 낸드 등 해서 반도체 레거시 쪽으로도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라고 했을 때 3분기로 넘어가면서 또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냥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골라가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워낙에 많이 눌려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종목들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하반기에 이제 또 실적이 좋아질 만한 기대감이 어느 종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대안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친절하게 좀 찾으신 종목 좀 알려주세요. 관심주 레거시 쪽으로도 사실 이 아직 원익 IPS는 적자잖아요. 뭐 그쵸. 이렇기도 하고 그래서 종목군들 선별을 한다면은 레거시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나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틀 전에 야인시대 했거든요. 야인시대 하면서 이제 딱 두 가지 종목 말씀드리게 STI랑 유진테크였거든요. 그러니까 STI도 지금 현재 이 하반기에 리플로우 장비로 인한 실적 성장 기대감, 뭐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이 아직까지 뭐 많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찌됐든 수급이 좀 동반되는 움직임이 또 나와 주어야 저는 또 접근을 하길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나마 STI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STI하고 한 유진테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시간이 넘어가면서 3분기로 또 진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또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겨날 거니까 지금부터 차분하게 늦지 않았습니다. STI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흐름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차분하게 한번 반도체 레거시 쪽은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되는 종목군들로 해서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중간에 방송 계속 출연하시니까 종목 또 선별이 되시면은 이 시간 코멘트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레거시 쪽에서 전체적으로 좀 나아지는 종목군들을 보자. STI, 유진테크 정도로 관심주 압축을 해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볼까요? 제가 어제 오전에 방송 개장은 증권통 끝나고 다음 방송 이 마켓 딥다이브를 보는데 그때 전문가님이 꿈비 얘기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 정착 모멘텀 받고 있는 상황인데 확실히 이 종목군들은 뒤심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을지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 대응 전략 알아볼게요. 이렇게 공략하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는 주도주 역할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앞으로의 상승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미리미리 좀 모아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이렇게 수익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저출산 정책 테마주 같은 종목들을 또 우리가 접근을 해서 수익을 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전에 제가 어제 랭킹 업앤다운 시간에 꿈비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저출산 정책주 보시려면은 꿈비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한번 트레이딩 할 만한 종목이 필요한데라고 하면은 꿈비 보셔라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 뭐 당장에 또 이제 이쪽에 대한 실적이 눈에 또 띄는 건 아니잖아요. 꿈비든 뭐 아가방 컴퍼니든 제로투세븐이든 뭐 결론적으로는 정말 이제 영유아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이 그쪽 이 영유아 완구들이나 제품들에 대한 또 소비가 많아져야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눈에 띄는 건데 그러려면은 뭐 지금 저출산 해결이 되지도 않았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완전히 좀 테마성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중요한 그러한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빠지는 거는 알겠어요. 오늘 그냥 이제 가다가 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으니까 빠지는 건 알겠는데 언제 치고 들어갈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제 오늘 완전하게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완전하게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애매한 시장 혹은 이제 종목 장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앞선 구간을 삼켜주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 수급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꿈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딱 어제 봤더니 눌리기는 눌리는데 수급이 전혀 빠져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한 수급이 앞선 구간을 삼켜준 채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 관련주는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이 뭐 아가방 컴퍼니나 혹은 제로투세븐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꿈비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 대장주로 꿈비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월달 또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3분기에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매매 전략도 지금 현재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 가능하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출산 정책 관련주들이 사실 올라갈까? 오늘 바로 올라갈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셨겠지만, 결론적으로 정책 이야기 나오고 시간에 급등 나오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수급이 잘 살아있는지만 어느 정도 판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주도주들을 선별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이 굉장히 좀 조용합니다. 코스피는 막 이제 올라가는데 일부 종목들이 또 끌고 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굉장히 조용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시기를 좀 기회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제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는데, 소외되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고 눌림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앞으로 새롭게 종목 순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또 순환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대형주가 가고 있지만 대형주에서 약간의 이제 또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또 그 대형주의 수급을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다 받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또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뭐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로봇도 그렇고 뭐 최근에 OLED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일부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꿈비나 혹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 뭐 혹은 이제 제로투세븐 이러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또 대장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특히나 이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가는 듯 하는데 오후에 빼버리면서 어제 같은 장에는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한 2배 정도가 많더라고요. 한 1000종목 정도. 그래서 워낙에 지금 시장의 힘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특히나 좀 고르는 게 중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이제 대장주를 또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수급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7월장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금리나 기대감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는 하겠지만 금리를 또 한 번에 다 내리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또 스탠스가 어찌됐든 지금은 보수적인 그런 스탠스이기 때문에 금리나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이 잘 고르는 그런 능력은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꿈비를 접근을 했을 때 어떠한 관점에 집중을 해서 접근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종목을 골라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지금 저출산을 접근하자 이 관점이 아니라 리뷰 정도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이 다른 방송을 통해서 또 김영일 전문가 저출산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해드렸고, 그때 사신 분들은 아마 오늘 장중에 20% 넘게 수익이 났으니까 그렇게 또 테마주들은 반발 먼저 대응하는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신 거고, 지금 접근하자는 말씀은 아니신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냥 치고 빠지는 전략에서 네. 빠지고 이미 이제 구경해야 될 완전히 네. 그냥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자막으로 접근 유효라고 돼 있어서 아마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보시는 분들은 같이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테마주의 논리, 테마주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팁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상승폭 다 반납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미리미리 또 접근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앞으로도 또 테마주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미리 포착하는 방법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